여러분, 잠실 일대에서 이어진 재선거 촉구 집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까지 거론되고 있는 모스탄 교수가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연설에서 중국과 북한은 총알로 한국을 이기지 못하니 투표로 이기려 한다며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재선거 요구를 넘어 전혀 다른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기 선거, USA 등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성향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당초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파와 무관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 곳곳에는 시민 자발 집회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와 일부 유튜버들에 이어 모스탄 교수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으면서 집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준석 의원을 향해 왜 왔냐, 꺼져라 등의 거친 반응을 보였고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정작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던 인사에게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온라인에서는 결국 윤어게인 성향 집회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선거 집회가 아니라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의 결집 장소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참가자들은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평화 집회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 일부가 갑자기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소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실 인근 스타벅스에 모여있던 참가자들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아이유에게 스타벅스 선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유 SNS에는 참정권이 박탈됐다. 잠실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커피 좀 사달라. 팬이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예인 소환에 많은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이 시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그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힘을 잃어가던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자정 무렵 공개됐습니다. 낮 시간 동안 재선거를 외치던 현장이 밤이 되자 종교 집회와 비슷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목격담이 쏟아진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기도와 찬양을 이어가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선거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선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SNS에도 관련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시장님 재선거 추진해 주세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여론전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왜 계속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느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도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정원호 후보 패배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30 여성 표심 이탈부터 부동산 정책, 선거 전략 실패, 캠프 운영 미숙까지 수많은 원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특정 정치 이벤트가 지지율 하락의 분기점이었다고 분석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중도층 이탈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진짜 패배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생활물가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택 선거 결과까지 겹치면서 책임론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선거를 망쳤는지, 누구의 전략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내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차기 전당대회와 당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패배한 정치인들의 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패배가 곧 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기를 노릴까요? 그리고 이번 논란의 끝에는 어떤 정치적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치권 전체가 그 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